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 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원동 씨를 SH 사장으로 또 내정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김원동 씨가 한 차례 또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다시 또 내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또 말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지금 이 상황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행동일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게 진짜 네, 노선이 같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지금 도대체 오세훈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궁금합니다. 왜 이분을 SH 사장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고 계시는지 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냉정하게 보면 정책, 어떤 가치관이 같은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야 시장이 원하는 구도를 SH 사장이 그걸 딱 이해하고 그 정책이 이제 공약대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네. 이 보면은 가치관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시장 당선될 때 공약으로 걸었던 게 가장 주안점이 뭐였냐?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네. 이거였죠. 그리고 이 김원동이라는 분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후분양을 해야 된다. 네네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거의 완전히 상반되는 거거든요. 상반되는 겁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버려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면 네. 실질적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조합원들이 이제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네네네. 일반 분양을 분양가가 어느 정도 비싸게 나와야 이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이 뭐 안 생기더라도 추가 부담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이 빨리빨리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분양가가 낮게 돼서 네네네. 수익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추가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는 구도가 되니까 네. 재개발, 재건축을 자꾸 미루게 되거든요. 맞아요. 건설사들도 그러니까 네. 공급이 지금 그것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의 지금 분양가 상한제 이것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노력해가지고 정부와 싸워서 노력해가지고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정책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을 시장으로 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네.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 저도 도대체 지금 이해할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 정말 두 사람의 그런 가치나 얘기했던 것들이 좀 맞물리는 점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차례도 아닌 두 차례를 지금 내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모르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쨌건 간에 뭔가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실 SH가 실제 공급이나 네. 아니면 시장에서 네. 크게 역할을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아요. 네. 작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시장에 제가 볼 때 이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그런 그 정책을 막 수행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유야무야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네.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지만 네.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건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의견을 고수하는 거는 네. 뭔가 자기와 맞는 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네.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가요? 사실 원래 이제 처음에 밀었던 분은 김연아 네네네. 전 그 의원이잖아요. 네네네. 이분이 이제 부동산 뭐 일종의 다주택자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이제 스스로 낙마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민분이 이제 이 김원동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분 토론하는 거나 이런 걸 받았지만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시장을 정말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미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가 되게 궁금한데 예, 이미 진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제외한 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든 말릴 거다. 이렇게 또 강경한 또 네, 말들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그렇지만 생각이 뭔가 약간 들어요. 상징적인 게 있진 않나요? 약간 상징적인 거라고 한다면 뭐 상징적인 게 후분양이고 분양가 상한제인데 그래도 뭔가, 그거를 네. 강력하게 하면은 오히려 시장에 역행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크게 놀라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강력하게 네. 예, 진짜 그걸 추진한다. 음. 그러면 이제 시장이 역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뭔가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뭔가 좀 납득이 되고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돼야 얘기를 할 텐데 그렇죠. 오늘은 그 오세훈 시장이 지금 딱 당선이 되고 나서 이렇다 할 뭔가 행동을 한 건 없거든요. 크게. 네, 네. 그런데 정말 좀 의아한 이런 행동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뭐 그래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뭔가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이걸 위축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이 김원동 씨가 생각을 바꿔서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걸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어찌됐든 이거는 좀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보고 어떻게 네. 흘러가는지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네. 전문가인 저도 참 예상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네. 이건 시장하고 또 다른 부분이죠. 네, 서울 사람의 시장이라서. 문제니까. 사람의 네. 문제니까 이거는 참 이제 뭐 그분들만의 생각이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짧게 마무리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저희처럼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랬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